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수입산이었습니다. 브랜드를 믿고 산 소비자는 배신감을 느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김모 씨가 북구의 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산 삼겹살입니다. 제주산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육질에 의심이 든 김 씨는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수입산. 절반밖에 안 되는 가격의 독일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 겁니다. 방송 나갔을 때 진짜 아니길 바랬어요. 왜냐면 계속 구매했던 사람이고 계속 먹었던 사람인데 속아서 계속 구매했다고 생각하니까 배신감도 들고. 현장을 점검해봤더니 수입산 돼지고기 15kg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있었습니다. 납품업체는 유통 과정에서 실수로 원산지를 잘못 표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있고, 그래서 서류수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하니까 실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더 큰 문제는 고기를 납품받아 파는 슈퍼마켓 측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납품한 정육업체만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입건했을 뿐입니다. 관련법상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관리 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고, 도의적이든 그 이상으로든 당연히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건 책임을 알고 있어요.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원산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슈퍼마켓 측은 뒤늦게 판매 중지나 회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제도와 관리 감독 탓에 시민들의 식품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부산 지역 기업들의 사업 여건이 새해에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수출과 채용 규모 면에서도 올해 부산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가 예상한 올해 동남권 경제 성장률은 1.7%, 전국 성장률 2.7%보다 1%포인트나 낮습니다. 최근 부산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지역 기업인 78%가 올해 지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 부진과 투자 위축,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의 침체가 심각합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조립금속, 자동차 부품 등 업종에서 지금 경기가 좀 부진할 것이라 전망되었습니다. 응답 기업의 70%가 현재 고용 유지 차원의 결혼만 보충하겠다고 답했고, 신규 채용 의사를 밝힌 곳은 8%에 그쳤습니다. 올해 부산의 수출 전망도 어둡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수출 증가 속에서도 수출이 감소한 부산은 특별한 반등 요인이 없어 고전이 예상됩니다. 부산은 특별한 성장의 동력이 새로 생기지 않는 이상 금년도에 수출 증가율이 작년과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로 부산 주력 산업들의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고부가가치 업종 전환과 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부산 기업들 스스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올해부터 부산시의회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는데요. 여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시의회 선거구 획정 의결을 위한 본회의 표결 직전, 의석수가 2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한된 20분이 지나자 마이크가 꺼지고, 승자 독식 구조와 지역주의의 결함으로 영호남에선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등의 문제를 같은 당 동료 의원이 뒤를 이어 반대 토론에 나서지만 역시 제한 시간은 20분. 표결은 강행되고 방청석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를 비난하는 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올해부터는 부산시 의회에서 이런 풍경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시의회 회의 규칙에 무제한 토론 실시 조항을 신설해 필리버스터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이 같은 무제한 토론은 예산안을 제외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본회의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하나의 정책 결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의원님들이 그 안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또 반대 의견도 얘기할 수 있도록 정책 토론의 장을 만드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라는 조항이 사실상 독소조항이라며 무제한 토론이 당론에 밀려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당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서명을 받아야 되는 그 수만큼의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시의원 자유발언의 시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시간이 모자라 수박 겉핥기식 질문으로 넘어가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는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해 발언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던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부산지법 경매 4개는 침례병원 매각기일을 17일로 확정하고 입찰 의향서를 접수한 뒤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침례병원은 매각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공공병원 전환을 주장해 몇 차례 연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구체적인 인수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시작됐으며 민간에 매각되면 공공병원 전환은 물거품이 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조사에 나선 부산시가 지난해 말 피해자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시립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을 조사합니다. 부산시는 이달 중으로 부산의료원 자료실을 방문해 형제복지원 피해자 의료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513명 가운데 대부분이 당시 부산의료원에서 숨졌고 폭행에 따른 부상이나 지병 등을 치료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이 운영될 당시인 지난 1975년부터 86년까지 의료원에 보관된 원생들 의료 기록을 확인해 정확한 피해 사실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거래소 1,000만 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 정형석 본부장외 직원 1동 500만 원, 봉생병원 위화부 1동 10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형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들이 집단 사직해 논란을 빚은 남구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아파트에 구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구청은 아파트 측이 지난해 말 입주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통합 경비 시스템 수의 계약을 맺어 국토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청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며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직된 교사들이 개정교육공무원 임용령 시행 직전에 특별 채용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2009년 4월 국법법 위반으로 해임된 김모 씨 등 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1월 1일자로 특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5년 북한 역사서를 바탕으로 만든 교육자료로 통일학교를 연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특채가 퇴직한 날이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오는 6일 개정 임용령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루어져 맞춤형 특별구제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대학교 강의실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아침 7시쯤 금정구 부산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와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학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어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새해 들어 부집행위원장과 수석 프로그래머, 사무국장을 새로 임명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지석 전 부집행위원장 타계 이후 2년간 공석이었던 부집행위원장에는 영화 제작자 출신인 김복근 대표가 선임됐고 수석 프로그래머에는 남동철 현 한국영화 프로그래머가 임명됐습니다. 사무국장에는 문현정 프로그램 팀장이 임명됐습니다. 에어부산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최초로 부산 싱가포르 노선에 부정기 출항합니다. 에어부산의 부산 싱가포르 노선은 오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운항하며 좌석수 195석의 에어버스 321-200 기종이 투입됩니다. 에어부산은 이번 부정기편 취항을 계기로 다음 달 배분 예정인 부산 싱가포르 정기편 운수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일 오전에 새해 첫 부분일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금령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당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부분일식 관측 행사를 갖습니다. 부산 관측 기준으로 태양의 21.7%를 가리는 이번 부분일식은 6일 오전 8시 37분 시작해 9시 46분에 태양을 최대로 가리며 오전 11시 4분에 종료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관측 행사에서 천문 특강과 일식 관측, 일식 현상 촬영과 천문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천체 투영관에서는 일식과 월식 현상을 주제로 한 영상물 검은 해와 붉은 달을 도움 스크린으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부산에서 붕괴 우려, 절개지나 파손된 도로 등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부산시는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도 개선을 위한 우수 제안을 하는 시민에게 포상하는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방법은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으로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 관련 정책을 제안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심사를 거쳐 위험 요소 개선의 공로가 인정된 경우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노란 전신줄을 만들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떨어뜨린 부산시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행안부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 평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최우수기관에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노란 전신줄 사업을 실시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올해도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행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스쿨존 안전환경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